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예, 우리 센스 짱이신 인천 달봉이님께서 그래요, 꽃다지 바위처럼 신청해 주셨군요. 윤미진 씨를 환영하면서 이 노래 듣습니다. 이라고 한번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응답하라 1994에서 이 노래 맞춰 춤추던데 이 노래로 데모할 때 율동한 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데모송을 들으면서 민중가요를 들으면서 부르면서 율동을 했던 거의 최초의 곡, 그 노래를 바로 지금 나와주신 윤미진 씨가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이하이 반가. 맞죠? 그죠? 네. 네. 그 노래가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 네, 청년학도의 미친 춤바람이라고. 아, 네, 맞아요. 이 노래를 듣고 그 과거의 운동권들이 경악을 했죠. 예. 네. 욕을 많이 먹었어요. 어떻게 운동가요가 이렇게 경망스러울 수가 있느냐. 네. 네. 어떻게 싸우는. 불온하고. 네. 연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불순하고. 네. 막 그랬었어요. 네. 자, 제가 아까 소개를 서청노노래단 적국가 청춘 그리고 희망의 노래 꽃다지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4집을 낸 그런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죠. 그죠? 네. 민중가수 또는 노동가수로 불려지고 있죠? 네. 네. 지금 보니까 또박이 짱님께서 이름만 들어도 반갑네요. 윤미진 씨. 제 기억엔 저보다 언니인 걸로 아는데 어쨌든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또박이 짱님께서 민증을 안 까셨기 때문에. 네. 삐짜루님, 그래요. 이 돌림노래, 폰에 이상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수업 들어가야 하는데 미치겠다. 너무 좋다라고 또박이 짱님께서 하셨습니다. 수업 선생님이신가 보죠? 네. 교수님? 그런가요? 바보님, 이 와중에 경부고속 상행선 입장 근처 갓길 길 잃은 진돗개 백구 하염없이 내달려가네요. 안쓰러워라. 논두렁으로라도 내려가라. 참 바보님 입장 근처에서 입장 난감하시겠네요. 재밌지 않아요? 예, 윤미진 씨께서 얼마 전에 4집을 내셨습니다. 네, 지난 5월 15일에 출시하였습니다. 저한테도 남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만 이렇게 4집을 낸 민중 가수에게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도대체 그래갖고는 제작비는 뽑겠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 민중 가수라는 말이 좀 그렇네요. 그렇죠? 네, 예. 민중 가수라는 말은 좀 큰 의미인데 저는 사실 민중 가수라고 불리우기에는 너무 작은 그릇이라서.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다른 의미로 그냥 저는 저를 노래꾼으로 얘기를 해요. 조선일보에서 저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웬일인가 해서 봤더니 그 전날 반 FTA 집회에서 MB를 조롱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기자가 자칭 민중가수 손병희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저는 제가 스스로 민중가수로 부른 적은 없거든요. 예. 노이즈 마케팅이 확실히 되셨군요. 마케팅은 모르지만 노이즈는 꽤 생겼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와서 득달같이 또 구국의 댓글 전사들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환영해주고 계세요. 사진을. 이거 왜냐? 또 안 열리는구나. 네. 거기도 안 열리죠? 네, 이렇게 흰 옷 입고 포즈를 취하고 노래 부르시는 그런. 예. 자, 그러면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윤미진 씨는? 글쎄요. 그냥 희망을 노래하는 가수? 그렇게? 네. 예. 그렇군요. 1집에 있는 노래, 소폭의 히트를 기록했던 그 노래가 희망은 있다라는 그런 노래였죠? 네. 예. 지금도 지역에서 많이 부른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 노래는 인기가 있는데 가수가 누군지 모르는, 원단이 누군지 모르는. 얼굴 없는 가수인가요? 네, 얼굴이 상당히 큰데도. 예, 그렇습니다. 가특님, 70년생 윤미진님 맞나요? 라면서 이렇게. 아, 이게 까면 어떡합니까, 이거. 오메, 목소리가 너무 귀여우신디. 목소리가 너무 예쁜데 얼굴은 더 예쁘겠죠? 반가워요, 윤미진님. 훈녀 아줌마님께서 오셨고요. 그래서 최초의 댄스곡, 민중가요 댄스곡이었던 이 노래를 한번 듣고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자,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 조국과 청춘 1집 중에서 듣습니다. 조국과 청춘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제목을 가졌던 서청년 노래단에서 이런 노래 불렀다는 겁니다. 네, 소녀님께서 가사를 올려주셨죠. 아이고, 지금은 저렇게 높이 올라갑니까? 절대 고음 불가입니다. 네, 이 노래 녹음할 때 얘기 좀 해주시죠. 20년 넘은 음원이죠? 네. 제가 그때 처음 녹음을 하는 거라, 학교에서 이런저런 음반을 하긴 했는데, 네. 이제 녹음실에 정식으로 강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그래요. 녹음을 했어요. 강계남 씨. 네. 아, 그래요? 예, 이름이? 예. 거기서 했는데, 원래는 C키로 이거를 노래를 만드셨는데, 이지상 선배가. 아, 네. 근데 이지상 선배는 저음이 좋잖아요. 그렇죠. 내려가는데 다른 가수들은 다 안 내려가는 거예요. 남자가. 네. 네. 그래서 다른 가수들 안 내려가니까 어떡하냐 막 서로 고민을 했나 봐요. 네. 저 모르게. 근데 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C샵으로 속여가지고 녹음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네. 그리고 저한테는 C키라고 하고 녹음실에 들어가. 저는 절대 음감은 아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만 속아서 C샵 키를 뭣도 모르고 열심히 불렀고 밖에서 영남 언니도 그걸 진혼곡의 김영남 김영남 씨. 예. 네네. 김영남 선배가 그때 노래 지도를 해주셨는데 밖에서 그걸 더 열심히 부르게끔 저 속이고 끝까지 지도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게 1992년 얘기입니다. 92년, 예. 조국과 청춘 1집. 네. 그 전시는 전대협 노래단 준비위원회. 건준이. 그렇죠. 예. 건준이였고 그때 활약을 했었던 분이 김영남 씨였고. 네. 예. 강창식 씨가 그렇죠. 녹슬은 해방구를 불렀던.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가 계시거든요. 네. 우리 국민 TV에 이분은 문중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정승주 아나운서를 노예라고 부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분인데 이분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학교 다닐 때 완전 열심히 부르며 후배들 율동 가르쳤던 기억이 새록새록 정말 반갑습니다라고 들려주셨어요. 아니, 주로 이렇게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댓글 올려주시고. 잘 안 그러는데 문희정 아나운서가 지금 왠지 기쁜가 봐요. 예. 저도 반갑습니다. 네. 문 아나운서님. 달려라 하니 분위기 음색 가사와 묘하게 어울리면 참 매력적이네요. 꾸부기 아빠님. 나짱구님 희망을 노래하는 가수 윤미진을 언제 희망을 노래하지 않아도 되게 해줘야 할지 않을까. 언제까지 희망만 노래하도록 하느냐 말이다. 빨리 그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투표 좀 잘하자. 에구. 그리고 혹 촛불문화제에서 노래를 열창하신 분 아닌가요? 훈녀 아줌마님. 맞죠? 얼마 전에. 네. 11월 9일인가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지지난주군요. 네. 네. 토요일에. 네. 예, 노래 부르셨던. 희망을 노래하는 가수 윤미진을 여성부 장관으로 10년 후엔 꼭 될 수도 되겠죠? 라고 윤미진 조아님. 자, 알바는 꼭 국정원에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그래요. 조국과 청춘 활동을 몇 년 동안 하신 겁니까? 그러고는. 그때 처음 조국과 청춘 만들어서 공연했던 게 92년이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94년 초 정도까지 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학생 노래패다 보니까 졸업과 동시에 애국적인 사회 진출을 꿈꾼다 이러면서 다들 덤만 고민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94년 초까지 하고 아마 조국과 청춘 1, 2, 3집까지 참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고서는 희망의 노래 꽃다지로 가셨어요? 네. 예.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희망의 노래 꽃다지는 제가 조국과 청춘을 나오기 전에 졸업하기 전에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습니다. 우와, 스카우트 제의가. 꽃다지의 선배 장희경 선배, 이경민 선배가 직접 만나서 사회에 나오면 뭘 할 거니.
노래를 계속 하지 않으련 하고 꽃다지가 참 좋은 데다. 근데 여러 가지 뭐 저도 고민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제가 뮤지컬을 하고 싶었어요. 가극을.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가극 금강 학교에 들어가서 잠깐 공부를 하다가 노동의 새벽 뮤지컬 노동의 새벽이라고 있어요. 박인배 선배님이 연출하신 그 작품까지 하고 아무래도 몸이 안 따라주는구나. 네. 그래서 아무래도 몸이 유연하지 않으니까 그냥 성대 유연한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해보자 해서 꽃다지로 그렇군요. 진로를 다시 정했습니다. 꽃다지에 들어오지 않으련 하고 권했었던 2인 중에 한 명인 장희경 씨가 아까 그 바위처럼 부르셨죠? 네, 아까 장희경 씨하고 김태원 선배가 김태원이라는 남자가 이렇게 듀엣을 했는데 그 남자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죠. 부부가 됐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단란한 가정을. 자, 이렇게 소녀님 엿 아니죠, 꿀 아니죠, 조청이죠 하면서 조국과 청춘의 3집 앨범 자켓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새세대 청춘송가. 3집 자켓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그림이었군요. 네, 이 그림이었대요. 네. 새세대 청춘송가 내가 철들어 간다는 것이 제 한 몸의 평안을 위해 유민석 작사 작곡의 노래였습니다. 그렇게 꽃다지 활동을 시작을 하셨군요. 꽃다지에서는 어땠습니까? 꽃다지는 굉장히 항상 작업복을 입고 열심히 투쟁의 현장에 가고 작은 규모의 뭐 철문 앞에서도 조합원들하고 밖에서 갇혀 있는 조합원들하고 울면서 소통하면서 노래하고 확성기로도 노래를 하고 그렇죠. 또 자동차 지붕 위에서도 노래를 하고 참 스테이지가 다양했군요. 네, 다양했고 뭐 추울 때 더울 때 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대의 결절이나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투쟁의 일념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고 노동자들의 다정함 버시면서 투쟁에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뭐 싸가지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꽃다지는 노동자의 다정한 벗이었지만 노동자들은 꽃다지의 다정한 벗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자면은 밤을 새도 얘기가 정리가 안 되니까 다정한 벗으로 정리하는 걸로. 그 누구보다도 예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다정한 벗이 돼야 되는데 더 싸가지 없이 얘기하면 착취도 서슴지 않았던. 뭐 그건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요.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윤미진의 1집 희망은 있다. 그리고 윤미진의 3집에 있는 노래여 날아가라. 둘 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두 곡을 연달아서 듣고 오겠습니다. 손병희님 프로 아니면 어디서 이런 보석 같은 분들을 볼 수 있을까요? 조합원으로서 뿌듯하네요. 국민TV의 모든 방송은 윤미진 씨를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런 보석 같은, 이런 주옥 같은 분입니다. 발음을 좀 부드럽게 부탁합니다. 네. 소녀님, 절대 민가 같지 않은 우산이란 곡도 있었죠. 이 곡도 부르셨나요? 하면서 악보 올려주셨는데 이 노래는 미진 씨가 부르지 않았죠? 예, 양윤경이라고 윤민석 씨의 작곡가 윤민석 씨의 안사람입니다. 네, 지금 열심히 그 병과 싸우고 계신 용감하신 이분이 불렀는데 조국과 청춘 5집에 수록이 됐고요. 그때 작은 소리로 남자 코러스가 나오거든요. 그걸 제가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 음반의 프로듀싱을 안석희, 본명 안석희고 예명 유인혁, 바로 꽃다지의 대표도 맡았었고 바위처럼 같은 노래를 만들었던 이분이 디렉팅을 프로듀싱을 했는데 명반이었어요. 5집이 명반이죠. 네. 나왔을 때 당시에 서청년 간부들은 상당히 이 음반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했었죠. 네. 그 근거가 되는 게 뭐였죠? 락을 이제 도입한 거였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좀 대중가요 필이 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네. 근데 음악이나 아니면은 뭐 작품의 면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있는. 음악의 음자도 모르고 뮤직의 뮤자도 모르던 인간들이 감히 음악을 평하고 혹독하게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네.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했는데 사실 90년대에 나왔던 민중가요 그런 음반들 중에서도 저는 그 상당히 손가락 꼽히는 명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거기에 장산곤매 이런 노래도 있었고 들꽃의 전설 또 우산 또 내 눈물의 고인 하늘 이런 전사라는 노래도 전사도 있었고 네. 가자철마야 같은 가자철마야. 이런 명곡으로 도배되었던 그런 음반이었죠. 아무튼 우와 누가 고음불가래 오 그렇죠? 희망은 있다 노래어 날아가라 이 두 노래. 네. 희망은 있다는 뭐 발랄한 유미진표였고 노래어 날아가라는 참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노래잖아요. 네. 네. 이 노래도 많이들 좋아하죠? 희망은 있다 하고 노래어 날아가라가 가장 전국적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 저의 네. 노래 중에서는 그런 네. 노래이고, 아무래도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노래어 날아가라를 만들 때는 네. 이렇게 대구 지하철 참사도 있었고, 이라크 파병의 문제도 있었고, 네. 또 우리 미선이 후순위 문제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일어났던 상황이어서 네. 뭔가 좀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네. 또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숨쉬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네. 좀 애틋한 마음, 네. 간절한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노래지만 좀 가슴 저리게 만드는 그런 가사와 멜로디로 이루어진 그래서 입으로는 웃고 있지만 눈에서는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혹시 11월 달에 종로 영풍문고 촛불에 나오신 분 아닌가요? 내가 조선의 탁이다님께서 올려주셨어요. 그건 제가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11월 9일에 시청 앞에서 하실 때였나요? 그럼? 네네. 민주당 주최 촛불 집회였나요, 그때가? 네. 9차 보고대회. 보고대회 때 나왔던 그런 분입니다. 윤미진 씨. 조국과 청춘 때는 윤향아라는 이름으로. 네. 그때는 가명을 쓰는 게 유행이어서. 유행도 그런 이제 보안상의 이유도 있었죠. 꼭 그렇지만 않고 좀 유난들을 떨어서 조국과 청춘이라는 이름만 봐도 그렇죠. 왠지 좀 촌스럽게 예. 너무 좀 결의에 찬 그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다들 좀 위험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좀 하는 것을 각오를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글쎄요. 그때는 좀 약간 때늦은 위험함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네. 약간은 오바를 좀 했던. 네. 왕싸가지님 이 사진은 수혜 이미지랑 많이 닮은 것 같네요라고 이렇게. 수혜 닮았다는 얘기를 평생 종종 듣습니다. 종종. 진짜요? 네. 갑자기 강조하고 계시네. 꽃다지. 수혜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네, 드레수혜. 네. 꽃다지 활동을 몇 년 하시고? 꽃다지는 94년부터 네네. 98년 말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네. 99년에 1집을 내게 됐어요. 네. 희망은 있다가 거기에 있었고 네. 4집을 낸 엄청난 5집을 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만 4집을 낸 가수도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가요? 네. 특히나 여성 싱어송라이터 소위 말하는 민중가수로 노동가수로 불리는 사람 중에 여성 싱어송라이터가 4집을 낸 분은 유미진 씨가 유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한숨을 쉬고 계세요. 그것이 얼마나 고난의 행군인지는 미뤄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강수님과는 또 다른 매력이 노래의 투지가. 강수님이라면 박강수님. 네, 박강수 씨가 매주 화요일에 와서 같이 이제 라이브를 같이 노래하고 그러거든요. 예, 고정 게스트예요. 예. 자, 새로 가입해 주신 조합원들께서 3분이 계십니다. 우와.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신영맨님께서 떼인 돈 받아드립니까? 그리고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서 부사리 아빠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서울 도봉구 쌍문 이동에 손정규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신 동지들 계셨고요. 음악 2곡을 더 듣고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파워포즈라는 노래랑 마마 미안해 유미진 4집에 있는데 이 두 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노래 2곡이 다 낮에 하는 생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그래도 밝은 노래로 선곡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2곡이 굉장히 우울한 내용이에요. 파워포즈는 특히 제가 이게 원래 제목은 반신욕이에요.
반신욕을 하면서 그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을 때 네. 드는 생각을 정리해서 만든 게 파워포즈인데 네. 그 파워포즈를 하면은 직역을 하자면 뭐 멈춤의 힘 정도랄까요? 네. 그래서 뭔가 잠깐 나를 세워놓고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 나를 잠시 세우는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마음아 미안해는 뭐 제목을 들으면 아실 것처럼 그 사람들 마음속에 다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고 순수한 마음 또 놀고 싶은 마음 네.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걸 다 억누르고 살다 보니까 다들 좀 아파하는 그런 네.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마음속에 있는 아이를 억누르지만 말고 좀 다독여서 예. 같이 좀 재밌게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예. 자, 파워포즈 마마가 미안해 4집에 있는 곡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것을 레게 리듬이라고 하나요? 네. 으짜 해갖고 뒤에서 이렇게 업 할 때 기타로 생각하면 레게 리듬을 가미했죠. 네, 레게 리듬 마음아 미안해라는 곡. 4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보니까 가사들이나 이런 게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냥 4집은 제가 그동안 느꼈던 거, 네. 어떤 저의 개똥 철학도 담겨 있고요. 또 제 정신 상태도 약간 담겨 있고 비판적인 것도 담겨 있고 네. 그렇죠 뭐. 7년 만에 내셨어요, 그죠? 네. 네. 그 동안에 앨범을 내고 싶어서 근질근질 할 수도 있겠고, 내고는 싶지만 내면 뭐 하느냐라는 그런 기분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내면 뭐 하냐는 게 좀 강했죠. 그렇죠. 네. 네. 자꾸 내지 말아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걸 내서 뭘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점점 이제 무대들도 많이 사라지고 네, 하는 네. 편이어서 네. 좀 절망적이죠,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반을 만드신 이유는?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앨범을 보니까 제가 가수 생활을 안 하고 네. 활동을 접는다면 모르겠는데 네. 활동을 계속 하려고 하면은 7년 전의 명함을 계속 갖고 다닐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는 에너지가 안 돼서 못 네. 만들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내가 스스로 나를 치유하면서 나를 네. 일으켜 세우면서 하는 과정이 담겨 있어요. 네. 이 얘기들이 저는 정말 공감이 됩니다. 동업자로서 말이죠. 네.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가 되고요. 수혜 씨가 윤미진님을 닮지 않았나요?라고 훈녀 아주머니께서 이런 훈훈한 댓글을 또 달고 상당히 훈훈하시네요. 네.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국민TV. 개인적으로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가을이 깊어가고 곧 겨울이 닥쳐오는 이때 윤미진 씨의 그런 따뜻한 노래들 일부러 이렇게 힐링을 시켜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이 노래들 이혜인 그리고 이수호 선생님 이런 분들의 시로도 곡을 만든 윤미진의 4집 마음아 미안해 소개하는 한 장의 앨범은 그 사람의 그 가수의 그런 그 당시의 심경을 담은 우주를 담은 그런 겁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노래입니다. 꽃다지의 전화카드 한 장 들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